휴지기 탈모는 보통 생활에서 받는 이런 스트레스, 유전이 없어도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 심해진다면 두피가 비쳐 보일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오는 거예요. 모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거는 머리 감는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처음에 따뜻한 물로 하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군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구독자 여러분, 탈모 전문의사 용닥터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탈모를 13년, 그 다음에 두피염을 21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자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서구적인 식습관이야 예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지만 요즘은 되게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SNS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 문화, 소외감, 그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또 요즘에 경기가 또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투잡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들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점점 탈모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탈모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몇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정도니까. 여성분들도 꽤 많이 오세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로 찾아오시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미용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환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탈모는 보통 우리가 무서워하는 소위 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경향성일 뿐이지 유전이 없어도 대머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충분히 탈모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두피염이랑 탈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두피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사실 이 나이 때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가 오기는 거의 드무니까 그때 제가 아마 탈모로 고민받았던 게 90%는 아마 두피염 때문이었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머리까지 진행이 되는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휴지기 탈모죠. 안드로겐성 탈모는 일단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볼륨감이 줄어들어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게 제일 큰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 예전보다 스타일링이 잘 안 되고 볼륨이 죽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안드로겐성 탈모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다 보니까 두피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가려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모발이 가늘어진다, 그리고 두피가 가려워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휴지기 탈모는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볼륨감에는 크게 느낌이 없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어서 볼륨이 빠지게 돼요. 가늘어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예전보다 모발이 좀 많이 가늘어졌다, 머리 힘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느끼시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휴지기 탈모는 특징이 갑자기 머리 빠지는 양이 늘어나요. 머리 감는데 갑자기 머리가 수북하게 빠져요. 아니면 드라이를 하는데 땅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머리를 잡아 당겨보죠.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구나, 좀 심각하다. 그렇게 하다가 두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지기 탈모. 휴지기 탈모는 보통 생활에서 받는 이런 스트레스,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좀 대처하고 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휴지기 탈모로 엄청 심해진다면 두피가 비쳐 보일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휴지기 탈모가 시작이 됐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회복됐을 때, 원인이 제거됐을 때 이야기지, 원인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 휴지기 탈모는 6개월 이상 만성 휴지기 탈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는 본인 생활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면 대부분 자연히 괜찮아져요. 제가 모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거는 머리 감는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두피염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머리 감는 이 루틴이나 내가 어떤 샴푸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샴푸를 할 때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세세한 루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감는 습관을 굉장히 강조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물의 온도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했다가 헹굴 때는 찬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피, 피부에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두피염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뜨거운 온도 자체가 자극이 되고요. 뜨거운 온도를 사용하다 보면은 두피가 건조해져요. 이 피지층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게 되면서 건조해지면 또 외부 이런 환경에 되게 취약해지고 감염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두피염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감고 또 헹굴 때는 찬물로 해. 그럼 또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감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머리를 몇 번 감는지,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머리를 왜 한 번 감을까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머리 한 번 더 감으면 머리가 더 빠지니까.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하루에 빠지는 모발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했다, 최근 일주일간 뭐 과음을 했다, 그러면 오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청결하게 나한테 맞는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처음에 따뜻한 물로 하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군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수할 때도 미온수로 끝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뜨거운 물로 했을 때는 모공이 살짝 열리고 찬물로 했을 때 모공이 살짝 닫히는 건 맞아요.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사실 이게 찬물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만 모공이 살짝 수축을 하는 거지, 화장실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외부 온도에 맞춰서 다시 모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공은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세수도, 세안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하시고, 머리를 감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항상 머리를 감을 때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이제 등 뒤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맞는 건데, 미온수로 요 등목을 맞고 있으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굉장히 약간 릴렉스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받으면서 일단 머리를 충분히 헹궈줘요. 거의 한 30초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머리를 적셔주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죠. 샴푸도 충분히 해가지고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요. 그 다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있다가 헹궈내줘요. 사실 가볍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30초는 금방 지나가니까 저녁에는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저녁에 이미 감았잖아요. 집에만 있었는데 뭐 크게 오염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더 가볍게 감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실 때는 충분히 머리를 적신 상태에서 샴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샴푸가 골고루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불려진 상태에서 샴푸를 해야 묵은 각질들이나 묵은 비듬들이 비교적 더 잘 씻겨 내려가거든요. 흔히 샴푸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궈버려요. 물론 하루에 머리를 2번 감으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낫지만, 보통 대부분 여성분들은 하루에 1번 감거든요. 그럴 때는 샴푸의 힘을 빌려서 세정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금방 헹궈버리면 샴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헹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 가지, 꼭 샴푸는 한 1분 정도는 조금 방치해 뒀다가 헹구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샴푸가 몸에 안 좋다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연구로도 이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샴푸 성분을 고를 때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저도 웬만해서는 피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설페이트가 있으면 무조건 안 좋구나, 또 이것도 아니에요. 나랑 잘 맞으면 설페이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설페이트를 써보고, 안 맞으면 이게 설페이트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설페이트 없는 걸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설페이트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가격이 싸거든요. 그 머리 감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꾹꾹 누르잖아요. 혈액순환 한다고.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게 없는 상황이면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머리 감을 때 제가 더 강조드리는 거는 빡빡 감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샴푸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이 묵은 각질이랑 피지를 벗겨내버리겠어. 그래서 막 벅벅 긁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탈모로 향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볍게 반경을 이렇게 크게 하면 자극이 되니까 가볍게 골고루 해줘요. 살살살 살살살. 샴푸를 하신 상태에서, 거품을 낸 상태에서 이렇게 골고루 헹궈내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양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양치를 할 때도 살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반경을 작게 해가지고 골고루 하는 게 좋지, 막 크게 하면 잇몸이랑 치아가 다 상하니까 이것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피염 때문이에요. 두피염이 생기는 이유가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밤에 머리를 계속 항상 안 감고 잔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 상쇄하는 정상적인 균들이 과다 증식을 해요. 과다 증식을 하면 두피가 약해지고 피부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외부균이 침투를 하죠. 외부균이 침투를 하면 모낭염이 생기거나 아예 그냥 두피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균들이 증식을 할 수 있는데 균들은 보통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습한 환경에서 번식을 잘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이런 균들이 증식을 할 수 있다.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녁에 밤에 머리를 감고요. 제대로 안 말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피는 두피대로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베개는 또 베개대로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베개 세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베개가 또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악순환을 돌 수 있으니까 반드시 머리는 잘 말리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찬바람으로만 말렸어요. 선풍기 바람으로만 하고 이게 찬바람이랑 뜨거운 바람 두 가지가 좀 이슈가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안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뜨거운 바람 자체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두피염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실 때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두피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향해야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찬바람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시간이 없고 머리가 길어서 머리 말리는 게 힘들다. 그럴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하셔도 돼요. 대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말리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짧으신 남자분들은 처음에 그냥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하고 찬바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리시면 괜찮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음하는 거. 술. 담배도 물론 안 좋은데 과음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혹시 술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술 많이 먹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두피도 난리가 났고 모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술을 많이 먹거나 두피를 계속 손대고 만지고 긁고 이런 습관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술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를 릴렉스하게 만들고 좋긴 한데 보통 술 먹는 분들이 그렇게 적당히 안 먹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음을 했을 때 전제하는 건데 과음을 하게 되면 일단 술 자체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해서 굉장히 몸 자체에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술을 먹고 과음을 하게 되면 계속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수분을 뺏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 몸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피부도 마르고 두피도 마르고 두피가 또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두피염이 생기죠. 그래서 악화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술 자체가 우리 또 피부, 두피 온도를 올리거든요. 두피 온도가 올라가면 또 두피염이 악화되니까 이 모든 게 탈모에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탈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요 안 좋은 음식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좋은 음식이라고 소문난 것들 있잖아요. 검은 콩을 먹으면 모발에 좋다 이런 이야기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또 여성 호르몬을 닮은 물질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함량이 탈모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함량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성분이 있구나 맛있게 먹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음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에 커피를 안 먹어요. 왜냐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위장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음식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자기랑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늘 가렵더라. 아니면 튀긴 음식을 먹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 그런 음식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커피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특히 공복에. 이게 위장장애가 저는 항상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하루 종일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내가 먹은 음식들이 온전히 흡수가 안 돼요. 물론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일단 소화가 안 되면 소화장애가 생기니까 이 소화장애가 또 우리 두피랑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장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래서 커피 그리고 매운 음식 저는 웬만해서는 진짜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과식하는 거 굉장히 자제하는 편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밀가루를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랑 두피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음식들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일단 먹는 양을 확 줄여요.
평소에 내가 1000이라는 에너지를 음식물로부터 얻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에너지 섭취를 줄여요. 그러면 200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평소에 500은 심장이랑 뇌에서 쓰고 다른 300은 근육에서 쓰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모발 피부에는 한 50을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200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생명이랑 직결된 곳에 에너지를 먼저 보내요. 평소에는 내 심장이랑 뇌가 500을 먹고 있었는데 200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200을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피부랑 두피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모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모낭세포가 점점 죽게 돼요. 피부도 죽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피부도 푸석해지고 헬쑥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휴지기 탈모가 오고 모발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탈모로 고민인 분들이 대부분 다 두피염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괜찮잖아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 중에서 올바른 정보들을 최대한 가려내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시면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민이 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괜찮은 의사분들,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같이 상담도 하시고 정확한 진단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치료를 하나씩 해 나가는 거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모인들이 왜 탈모 치료를 해요?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하고 헤어스타일링 할 때 조금 느낌 살게 하려고 탈모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샴푸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내가 한 3개월, 4개월을 열심히 치료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괜찮은 샴푸 하나로 느낄 수 있어요. 그 효과를. 근데 모발 볼륨을 살려주려고 하다 보면 반대로 모발이 좀 푸석해져요. 그래서 너무 볼륨감이 센 거 말고 너무 또 머릿결만 생각하면 또 볼륨이 죽으니까 그 정도 중간에서 만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샴푸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쓰잖아요. 심지어 저는 하루에 2번 감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생활인 게 나랑 안 맞으면 두피염이 심해질 수 있고요. 이게 탈모의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샴푸를 사용했을 때는 두피염이 생길 수 있고 이 두피염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샴푸가 모발이랑 두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안 맞는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서 닿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피부염을 촉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분들 샴푸 보면은 무슨 추출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추출물들이 또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백꽃 추출물, 동백꽃이 나한테 알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추출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미량의 방부제들이 다 들어가요. 그럼 방부제가 또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샴푸가 성분적인 면에서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려움, 자극감 느낄 수 있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심한 피부염, 두피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더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샴푸 하나가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샴푸, 나랑 잘 맞는 샴푸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초반에 이때는 왕성하잖아요. 피지 분비도 왕성하고 그래서 제 두피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죠. 내가 샴푸를 바꿔서 이런 줄 몰랐죠. 왜냐면은 맨날 시험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샴푸를 바꿔볼까 했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샴푸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내가 최근에 잠을 줄여서 그럴 수도 있고 시험 기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샴푸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샴푸 자체가 모낭염이나 두피염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의약품에 해당이 돼요. 우리 약 샴푸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니조랄, 노비프록스 그런 것들이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샴푸를 바꿨는데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그 샴푸 자체가 굉장히 성분을 괜찮게 썼고 자극감이 최대한 덜한 성분을 썼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전에 나랑 안 맞는 샴푸를 쓰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샴푸가 두피염 완화, 모낭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머릿결에도 개선이 있어요. 탈모 샴푸는 보통 모발 볼륨을 살려주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발 볼륨을 살려주려고 하다 보면 반대로 모발이 좀 푸석해져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는 샴푸가 제일 좋은데 너무 볼륨감이 센 거 말고 너무 또 머릿결만 생각하면 또 볼륨이 죽으니까 그 정도 중간에서 만나는 게 볼륨도 잡고 머릿결도 잡을 수 있으니까 샴푸를 여러 가지 좀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보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샴푸 성분을 볼 때요,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가 있나 없나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샴푸들 대부분 다 설페이트류가 있긴 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가 있나 없나, 없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멘톨이나 향료가 있으면은 두피에 조금 더 자극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멘톨이랑 인공 향료가 최대한 그 성분, 주성분 표를 봤을 때 맨 뒤쪽에 위치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조금은 피하는 편이에요. 추출물들이 너무 많으면 그 한 가지 추출물이 나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저는 샴푸를 고를 때 또 개인적으로 양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양모 효과라는 거는 양털처럼 모발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탈모인들이 왜 탈모 치료를 해요?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하고 헤어스타일링 할 때 조금 느낌 살게 하려고 탈모 치료를 하잖아요. 물론 텅 빈 사람들 제외하고. 그런데 샴푸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내가 한 3개월, 4개월을 열심히 치료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괜찮은 샴푸 하나로 느낄 수 있어요. 그 효과를. 그래서 저는 샴푸를 고를 때 양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오늘도 양모감 좋은 샴푸로 감고 왔습니다. 양모감이라는 게 숱이 많아져서 모발이 풍성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약간의 뭐 마찰력이나 이런 꾸덕함으로 볼륨을 좀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미용사분들이 볼륨 살릴 때 숱이잖아요. 뿌리 쪽에 숱이면은 모발들이 조금씩 띄워주니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머리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 양모 효과가 좋은 샴푸를 고르시는 팁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샴푸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또는 그 샴푸를 쓴 다른 사람의 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센스가 있다면 점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샴푸 리뷰할 때 항상 샴푸를 짜고요, 이렇게 흘려줘요. 그럼 주르륵 흘려 내려가는 것들은 보통 양모 효과가 안 좋고요, 천천히 내려간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양모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자극감이죠. 샴푸 내가 매일 쓸 건데 이 샴푸를 쓰고 자극감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가려우니까. 그래서 자극감 중요하게 보고, 세 번째는 가격을 중요하게 봐요. 생필품이잖아요. 가성비 좋은 걸 써야죠.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것들을 많이 써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하면 우리 피지층을 또 벗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극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두피염이 생기고 탈모가 되죠. 그래서 저는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만약에 머리를 하루에 한 번만 감는다 그러면 자극감을 느끼지 않을 선에서 세정력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 저처럼 머리를 하루에 2번 감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세정력 좀 약한 걸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세정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샴푸를 썼는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 근데 세정력이 조금 아쉬워, 그럼 머리 하루에 한 번 더 감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또 감으면 되니까. 그래서 세정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력은 샴푸 안에 표시는 안 돼 있고, 보통 설페이트류 계면활성제 있는 것들이 조금 세정력이 높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성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걸로는 사실 판별하기가 어렵고, 우리 샴푸 살 때 일부 제품들은 건성용, 중성용, 지성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지성용에는 내가 이 계면활성제를 한 명을 더 높였다, 뭐 그런 말이니까, 내가 오후만 돼도 머리에 떡이 지고 기름이 진다, 그런 분들은 지성용 사용하시고요. 지성용 사용해 봤는데 이건 너무 세, 그러면 중성용 가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하루 2번 감는 분들은 건성용 써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샴푸 고를 때 탈모 완화 기능성 성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 살리실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각질을 잘 용해시켜주는 살리실산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얻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가고요, 자극감이랑 양모감을 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있기는 해요. 카페인 1%가 함유된 샴푸를 썼을 때 다른 샴푸들보다 조금 더 모낭 활성이 올라가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거 레벨은 조금은 낮긴 하지만, 만약에 카페인이 있는 샴푸 없는 샴푸를 고민을 한다면 카페인이 있는 샴푸가 조금 더 괜찮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똑같은 조건을 놓고 카페인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면 있는 샴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카페인이 있는 샴푸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기본 전제는 나랑 잘 맞는 샴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맥주 효모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들이랑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모발의 활성에 도움을 주고 모발 자체의 이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탈모를 개선시켰고 모발을 개선시켰다는 근거 자체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성분을 너무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내가 하루하루 조금 더 내 모발에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 샴푸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반 샴푸들도 보통 비듬 샴푸다, 지루성 두피 샴푸다 강조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성분은 들어가 있지만 함량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일반적인 샴푸들은 함량이 좀 미달이에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의약품으로 분류된 함량이 확실하게 있는 약용 샴푸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이 노비프록스라는 샴푸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니조랄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저는 이 시클로피록스 올아민이라는 성분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두피염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우리 두피에 곰팡이균들이 계속 과다 증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클로피록스 올아민이나 니조랄 같은 성분, 아니면 징크피, 징크피리치온 이런 애들은 두피에 있는 곰팡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함량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피염이 고민인 분들은 약국에 처방 필요 없으니까 가셔서 이런 샴푸라도 일단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심한 분들은 2번. 저는 3가지 추천드릴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습관입니다. 두피가 안 좋은 분들이 병을 찾아와요. 그분이 혹시 머리 감는 루틴이 잘 안 돼 있으면 저녁에 머리를 감고 주무셔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 3개월 뒤에 와서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녁에 머리를 감고 상쾌하게 잘 말리고 잠드는 거, 이거 한 가지고,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한 가지는 이런 거,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어요. 두피염이 있다면 이런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약, 염증 톤을 줄여주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두피를 좀 자주 만지고 좀 긁거나 하는 분들은 자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런 약 하나 복용하고 주무시면 자면서 안 긁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모발이 줄어들고, 길게 봤을 때는 내 두피, 모발이 굵고 건강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거 꼭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거 보신 적 없죠?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착용하고 자는 장갑이에요. 심한 분들이 착용하면 좋을 만한 건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100이면 100 자면서 다 긁거든요. 내 두피가 어떤 거라도 안 좋아진다, 그런 분들은 자면서 긁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물론 조금은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선 이상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면서 긁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진짜 손톱 밑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면장갑도 껴보고 스키 장갑도 껴보고 했는데 항상 일어나 있으면 장갑에 피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장갑을 벗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신발 끈으로 손을 묶고 잤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두피염이 좀 있다, 모발이 고민이 된다, 그런 분들 내가 자면서 긁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긁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 약 있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난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거 극지마 장갑, 원래 이게 치매 장갑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극지마 장갑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장갑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극지마 장갑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니까 이 면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성비 좋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머리가 심하게 빠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문진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염색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딱 보면 두피가 시뻘겋고요, 두피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요. 당연히 머리가 많이 빠지죠. 이런 게 거의 제가 느끼는 가장 심한 경우. 그래서 내가 두피가 안 좋고 고민이 되지만 염색을 해야겠어요, 그런 분들은 올바른 방법을 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간단한 염색도 탈모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색약은 보통 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 큐티클층을 벗겨내고 거기에 멜라닌 색소를 분해시켜서 죽이고요. 거기에 인공 색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큐티클층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피부 장벽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 있고, 가벼운 염색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두피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염색은 모발의 큐티클층을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하시면 당연히 머리가 많이 상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두피도 많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밭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일단 밭이 푸석해지고 모발도 푸석해지고, 그래서 밭이 망가지면 작물도 시들듯이 염색약은 밭만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다 끼치기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하고 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머릿결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염색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두피염이 있는 분들, 두피가 예민한 분들, 피부층이 얇은 분들은 염색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염색약이 기본적으로 두피를 좀 벗겨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두피염이 있고 예민한 분들은 피부 장벽이 허물어져 있거나 약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염색을 해요.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해야 되나?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두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피가 예민하고 얇은 분들도 이 염색약 하나하나의 자극을 받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은 잘 안 해요. 물론 지금 이제 새치가 하나씩 나고 있긴 한데 나중엔 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염색을 잘 안 하고 있고 파마는 한 번씩 해요. 근데 두피가 안 좋을 때는 절대 파마 안 하고 두피가 좋을 때 하고요. 미용실을 가서도 최대한 두피에는 안 닿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미용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염색이 잘못된다는 거는 아마 두피를 악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염색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염색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한 걸 쓰거나 또 안 좋은 습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두피가 항상 안 좋고요. 두피가 안 좋아지고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면 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하면 당연 탈모죠. 엄청 자주 있는 건 아닌데요. 한 번씩 머리가 심하게 빠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문진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염색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두피가 시뻘겋고요. 두피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요. 푸석하고 당연히 머리가 많이 빠지죠. 이런 게 거의 제가 느끼는 가장 심한 경우? 염색 전에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철분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 염색약 자체가 금속 성분이랑 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금속 성분이 미량 들어가는 샴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철분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모발에도 철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염색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염색을 자주 하고 더 센 걸 찾겠죠. 또 염색약을 바른 상태에서 오래 방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두피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염색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린스나 컨디셔너는 우리 모발 큐티클층을 코팅을 해주잖아요. 염색약이 이거를 벗기고 염색을 하는 건데 코팅을 시키고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또 안 좋은 습관에 빠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오래 하고 센 거 쓰고. 그러니까 염색 전에 하지 마시고요. 염색하고 나서 이제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린스랑 컨디셔너가 도움이 되겠죠. 미용실에 가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신경을 잘 써주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할인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미용실 염색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염색은 아니지만 파마를 엄청 싸게 해준다는 이벤트를 보고 미용실을 들어갔는데 그냥 약을 두피에다가 들이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세함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염색 전에 말씀을 미용사분한테 드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두피가 예민하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고요. 그리고 셀프 염색 같은 경우는 내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이 염색약을 바르고 30분 이내에 충분히 다 물이 들기 때문에 염색약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물론 뿌리 염색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두피에는 안 닿게 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피가 좋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 내가 내 두피를 알기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가려움이나 자극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두피가 붓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왜냐면은 붉은 상태가 1단계고 가렵고 자극감을 느끼는 게 그 다음 스텝이거든요. 일단 두피가 빨갛다는 것 자체도 두피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염색을 조금 보류하시고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두피가 안 좋은데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꼭 염색을 해야 된다면 저는 커피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염색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염색약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큐티클층을 다 벗기고 멜라닌 죽이고 염색을 시키는 거랑 그냥 겉에 큐티클층에 그 색깔로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나 헤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코팅이거든요. 그래서 모발 손상이 거의 덜하고 두피 손상도 거의 없는 편이죠. 내가 두피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염색을 해야겠어요. 그런 분들은 커피 염색 괜찮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를 그냥 타요. 물에 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커피로 채우고요.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나머지는 본인이 쓰는 샴푸로 채워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좀 흔들어서 샴푸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방치를 해뒀다가 헹궈내죠. 지속력이 짧을 수 있죠. 당연히 코팅이니까. 코팅 금방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내 두피랑 모발에 안 좋은 영향이 없으니까 자주 해도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커피를 늘 물에 타가지고 샴푸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커피를 일상화해서 샴푸에 타서 쓰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커피를 조금 농축하셔서 모발에 발라놓고 염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 샵에서도 많이 하고 탈모 전문 병원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 비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민간요법 방법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많이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게 뭐 호호바 오일도 있고 티트리 오일 이용해가지고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면포, 거즈 같은 걸로 조금씩 긁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런 오일들이 우리 두피 환경이랑 되게 친화적이니까 그리고 우리 피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기질이. 그래서 효과적이고 잘 벗겨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일링을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스케일링 하는 행위 자체가 두피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두피가 괜찮다. 나는 염색을 했기 때문에 남은 염색량을 조금 벗겨내고 싶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티트리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이런 거를 소량씩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면포 같은 걸로 절대 긁지 마시고요. 샴푸 가볍게 하시는 것처럼 살살살살 문지르시고 뭐 한 5분에서 한 10분 있다가 그냥 헹궈내시는 거예요. 염색을 하고 나서는 우리 두피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트리 오일이 또 진정 효과도 있고요. 또 알로에 같은 경우도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피 팩을 한다거나 오일을 어느 정도 뿌려서 마사지를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화난 두피를 더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염색을 했는데 두피가 지금 화나 있어. 과음을 하면 두피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샴푸는 그동안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나랑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피에 손 안 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머리 자주 감는 것도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화나 있는 사람 달랠 때도 화나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아요. 화나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진정하게 만들고 더 화나지 않는 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피가 보내는 신호는 첫 번째는 붉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조금씩 건조하고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자극감이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진행되면 따갑기 시작해요. 따갑고 아프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아예 돌이킬 수 없는 화상 수준으로 가는 건데 사실 뭐 4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에서 빨리 파악하고 잘 대처를 하시면 괜찮아지니까 올바른 방법을 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잠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네, 잠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위장 건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상황을 나타내는 게 우리 피부랑 두피거든요. 그래서 잠이랑 위건강, 정신건강이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셔서 좀 개선을 시키려고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안 좋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혈관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수도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 끼기도 하고 이끼가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관이 좁아지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기름들이 끼면서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요.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면 우리 두피 피부 끝까지 가는 흡혈관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연히 가늘어지고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양 흡수 자체도 조금 떨어져요.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영양 섭취하시는 거, 영양제 같은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혈관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약국에 파는 미녹시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약이니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염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염색은 우리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두피랑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루틴을 잘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염색도 이제 일상이 될 거니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루틴이 망가져 있으면 잘못된 염색법으로 우리 두피랑 모발 건강도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내 두피랑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염색 습관을 기르시고요. 평소에 두피를 만족해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교정하시면서 염색하시면은 모발도 생각하고 염색도 잘 하시는 일상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